안녕하세요. 홀가분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예요. 여러분은 혹시 인생에서 드라마틱한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 일을 겪으셨다면 혹시 어떤 종류의 일을 겪으셨으려나요? 사랑에 관해서 아니면 라이벌? 저는 제가 살면서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에 놓일 거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 일 한 치 앞도 모른다고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제가 겪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일에 저 혼자만 안고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사연을 보내면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내 안의 상처가 사연과 함께 훌훌 날아가 버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이죠. 그럼 상처와 함께 날아가줄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대의 연예인이 되어 평생을 웃게 해줄게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가수 싸이의 노래 연예인이라고 아시나요? 그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제 주변에는 마치 연예인이라도 된 양 활보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와, 진짜로 인사를 갔는데 머리색이 그랬다고? 심지어 그런데도 너를 데려갔다고? 너 시어머니 제대로 만났다. 제대로 만났어.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제보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게는 말이야. 나 진짜 살다 그런 어른은 또 처음 봤다니까? 그런 시어머니를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게 걱정이야. 네, 맞습니다. 저의 시어머니. 그 당시에는 저한테 예비 시어머니였던 그분은 아주 요란한 분이었어요. 저의 시어머니는 말 그대로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기 전 예비 시어머니한테 처음으로 인사를 갔던 때가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난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6년 차가 되었거든요. 지금도 어른들을 위한 콜라텍이라는 게 활발하게 영업 중이기는 하다만 16년 전에는 더더욱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원래 각 지역마다 콜라텍이나 무도회장이 모여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쪽이 당시 저의 예비 시어머니가 살던 집이 있는 곳이었죠. 사실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어느 지역에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저는 그런 게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었어요. 속된 말로 38선 넘어가는 것만 아니면 다 괜찮은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가기 전부터 당시 저의 남자친구였던 제 남편이 저한테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가서 우리 엄마가 하는 말 그냥 다 흘려들어. 엄마가 어디 구경시켜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고. 알겠지? 절대 구경 가고 싶다는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그래. 무슨 나폴리탄 괴담도 아니고 저 말을 계속 하더라니까요. 전 혹여나 제가 불편한데 예비 시어머니가 저한테 부담을 줄까 싶어 자기가 일일이 다 차단하려고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 일이니까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던 거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던 그날 저는 남자친구가 왜 그렇게 저한테 주의를 줬는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나, 우리 아들내미가 드디어 여자를 데리고 왔네. 나는 얘가 남자 좋아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몰라. 네? 남자요? 엄마,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뭐가 이놈아, 그럴만도 하지. 네가 집에 여자를 한번 데리고 온 적이 없어서 말이야. 나는 이 나이에도 연애 사업 활발히 하는데 얘는요, 애가 인생을 즐길 줄 몰라. 우선 만나서 반가워요. 차분하고 묵묵한 남자친구와 달리 예비 시어머니는 에너지가 저기 하늘 끝까지 차 있는 사람 같았어요. 엄청난 하이톤 보랏빛 머리, 화려한 옷차림까지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었죠.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이야 너희들 둘이 좋아서 하는 거니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들 앞길 막을 생각 없다면서 말이죠. 이거 의외로 쉽게 진행된다. 다행이다 하고 안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남자친구가 이전에 저한테 주의사항이라고 연신 이야기했던 걸 제가 까먹고 만 것이었죠. 예비 시어머니는 그 틈새를 제대로 노렸고요. 그럼 우리 며느리 밥 먹었으니까 나랑 몸이나 좀 풀러 가볼래? 몸이요? 몸을 어디서 풀어요? 내가 이 동네에서 유명 인사야. 유명 인사 며느리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래야지.
예비 시어머니의 제안에 저는 얼떨결에 알겠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거기를 왜 데려가냐고 했는데 자기도 날이 날인지라 격하게 예비 시어머니를 말리지는 못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보랏빛 머리를 찰랑거리며 딱 붙는 검정 반짝이 옷을 입은 예비 시어머니를 따라 생전 처음 무도회장이라는 곳을 가보게 되었어요. 나이트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죠. 당신이 동네 유명 인사라고 스스로 지칭하던 예비 시어머니의 말대로 정말로 무슨 연예인 등장하듯이 예비 시어머니가 한 걸음 뗄 때마다 사람들이 예비 시어머니를 다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특이점이라면 남자분들만 인사를 했다는 점, 그 점이죠. 아이고 송여사, 오늘은 이쁜 딸이랑 같이 나온 거야? 어머머, 딸은 무슨, 우리 예비 며느리, 우리 아들 결혼할 아가씨잖아요.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와서 축의금 두둑이 해주고 가야 해요. 알겠죠, 오라버니? 그럼 송여사 집안일인데 당연히 내가 그 정도는 해야지. 오늘은 얼마나 있다가 갈 거야? 요즘 친구들 말을 빌려오자면 예비 시어머니는 그 동네에서 꽤나 인싸인 것 같았어요. 인싸라는 게 엄청나게 인기 있는 사람을 칭하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인싸 그 자체였어요. 특히 동네 아저씨들한테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남자친구 표정은 좋지 않았다만 저는 활발한 예비 시어머니의 모습이 밉게 보이지만은 않았죠. 어머님이 너무 외향적이라서 나한테 그렇게 주의하라고 했던 거야? 나는 또 뭐라고. 나도 외향적이잖아, 나도. 자기도 참 걱정도 팔자다. 그래,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인데. 그렇게 생각하면이라니 아니라 오빠가 봐봐, 어머니 얼마나 잘 어울리셔. 저는 단순히 너무나 외향적인 예비 시어머니한테 제가 지칠까봐 남자친구가 계속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던 거예요. 하지만 제가 내뱉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일이 터져버렸죠. 남자친구가 그렇게나 걱정했던 그 일이 말이에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던 일이라 말릴 새도 없었어요. 아이고, 사람 잡네. 야, 이거나. 야, 이 꽃뱀 같은 년아. 어디서 그 나이 처먹고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남편이랑 놀아나. 너 우리 집 그 정신 나간 놈한테 가져간 내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은 자자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마치 연예인이 시상식 등장하듯 화려하게 등장해서 인사를 하고 다니는데 갑자기 웬 아주머니가 달려들어서 예비 시어머니의 그 찰랑이는 보랏빛 머리칼을 쥐어 뜯기 시작한 거였죠. 순식간에 시상식의 분위기에서 길싸움이 된 거예요. 그 분위기에요. 예비 시어머니한테 환하게 인사를 건넸던 중년의 아저씨들이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는 거 있죠. 그건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한테 달려들었던 그 아주머니를 필두로 달려나온 다른 아주머니들 때문이었어요. 말 그대로 난리법석 지랄 발광 아비규환 그 흥겨운 노래는 어느새 비명소리며 욕지거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어디서 말이야, 어디서 개추작이냐고. 야, 너 동네에서 개짓거리 하고 다니는 거 우리가 그거 몰라서 그냥 놔준 줄 아니?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자. 아주 전혀 머리털 다 뽑아버리자. 우리가 그렇게 배우려고 있었던 거야, 이 꼬뱅 같은 년아. 전 살다 그런 난리는 또 처음 봤었다니까요. 고함 소리는 들려오지. 그렇게 예비 시어머니 보고서는 좋다고 웃음 짓던 아저씨들은 자기 와이프들 나타나니까 도망을 치지. 와, 가관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정말로 동네 아저씨들한테 연예인이나 다름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좀 안 좋은 연예인? 그런 상황이었죠. 예비 시어머니한테 아주머니들이 달려들어 머리를 뜯어버린다고 악을 쓰던 건 예비 시어머니가 많은 중년의 아저씨들에게 오빠라고 하면서 돈을 뜯어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예비 시어머니가 한 말이 아주 명언이었네요. 이거나 내가 니년들 남편들한테 돈 갖고 오라고 한 적 없거든. 니년들 서방놈들이 알아서 갖다 바친 거야. 이거 왜 이래? 그게 억울해? 그러면 니년들도 좀 꾸미지 그랬니? 어? 예쁜 게 죄야? 죄냐고. 와,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저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있다니. 남자친구 표정을 보는데 그 사람 얼굴에서 온갖 절망이 다 느껴졌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죠. 그제야 저 사람이 왜 예비 시어머니한테 저를 데려가는 걸 그렇게 꺼려했는지 알겠더군요.
결국 그날 처음 인사를 하러 가고 처음 무도회장을 가보고 처음 경찰서도 가봤어요. 정말 많은 경험을 했죠. 그 경험을 결혼을 하고 나서 더욱더 버라이어티하게 겪었다는 게 가장 큰 요점이랍니다. 끊이질 않은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이건 정말 아니죠. 아니,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 아들한테 사기를 치게 그대로 두실 수가 있어요? 이건 아닌 거죠. 저 당장에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얘,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경찰에 신고를 해? 아니, 너 미쳤니? 이게 어디서 달린 주둥이라고 말을 함부로 해? 신고를 왜 해? 네가 신고를 왜 하냐고? 할만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 이번에 어머니한테 정말 너무 많이 실망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로...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시어머니와 저의 관계는 정말 좋지 않았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도 좋지 않았죠. 결혼하고 나서 시어머니와 저희 부부는 꽤 먼 거리를 두고 서로 떨어져 살았기에 자주 볼 일이 없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좋아져서 핸드폰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하니 거리는 중요한 게 아닌 게 된 상황이었죠. 어쨌든 앞서서 벌어졌던 상황을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시어머니는 남자 문제가 좀 복잡했던 사람이었어요. 유별나게 말이에요. 저희 부부가 결혼할 때 혼주석에 앉았던 남자친구분과는 1년 만에 헤어지셨고 그 뒤로 꽤나 여러 남자를 만나셨답니다. 그러다 고추장 마냥 머리를 빨갛게 염색한 중년의 아저씨와 꽤 오래 만나더라고요. 그래요. 만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나도 왜 그런 개차반 같은 인간을 만나냐 이거죠. 하여간 그 고추장 대가리 아저씨 정말 별로였어요. 저한테도 얼마나 느끼하게 굴었는지 몰라요. 아, 내가 몇 년만 좀 늦게 태어났어도 말이야. 우리 송여사 며느리 같은 참하디 참한 여자 만나서 마음 잡고 살았을 텐데 말이지. 아쉽다 아쉬워. 어머, 오라버니 말 그렇게 할 거예요? 나 너무 서운해지려고 하네. 내가 젊을 때는 우리 며느리보다 훨씬 인물 났었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이 정도인 거지. 오라버니는 나만 바라봐야 해. 알지? 아이고, 질투하는 거야? 어? 나야 우리 송여사뿐이지. 아우, 그레스는 지금도 저랑 남편 앉혀놓고 저런 역겨운 소리를 해대던 그 모습이 떠올라 소름이 끼치네요. 저런 식으로 은근히 좀 뭔 줄 아시죠? 저런 식으로 능글맞게 농담이랍시고 애매한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몇 번이나 경고를 주기도 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더 멀어졌죠. 그런데 그 고추장 대가리가 나타나고서 일이 정말 끊이지 않았어요. 세상에나 하다하다 그 인간이 저희 남편한테 사기를 쳤던 거 있죠. 지금으로 치면 보이스피싱 같은 방식으로 말이에요. 에이, 너희 여행하고 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상황이 너무 좋지가 않아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그 고추장 대가리가 저희 남편한테 거짓말을 쳤던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말이죠. 그때는 저희 부부가 결혼 기념일을 맞이해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 있던 때였어요. 재밌게 잘 놀고 있는데 시어머니 남자친구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그 고추장 대가리한테서 말이에요. 비싼 해외 연락망으로 연락을 해올 정도면 무슨 일이 있는 것일 것 같아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잔뜩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사람은 살려야지. 송여사 당장 수술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나나 너희 엄마나 뭐 카드라도 있어야 하는데 둘 다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전화한 거야. 그 고추장 아저씨가 남편한테 전한 상황은 이러했죠. 저희 시어머니가 지금 사고를 당했는데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시가 급하다고 말이에요. 일단 전화를 걸려온 상대방이 울다시피 하고 더군다나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진정을 할 수 있었겠어요? 고추장 대가리는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도 없고 시어머니도 신용 회복 중이라 신용카드를 못 만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남편이 나서서 몇백만 원을 시어머니 남자친구한테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위급하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니 시어머니가 직접 그 돈을 찾을 수도 없을 것 같아서 말이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정말 감사해요.
아저씨가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어. 나는 병철이 너 남이라고 생각한 적 없다. 내 아들이지 아들. 송 여사는 내 안사람이나 다름없고. 일단은 걱정하지 마. 내가 수술 경과 보고 바로 연락 주마. 얼마나 감동적인 통화예요.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 남자친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옆에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내가 너무 편견으로 사람을 봤구나 하는 생각까지 했었죠. 정말 괜찮겠어? 미안해. 당신도 참 이상한 소리 한다. 뭐가 미안해. 당장 달려가는 게 맞는 거지. 지금 일본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얼른 가서 어머니 상황 확인해야지. 시어머니가 수술을 했다는데 저희가 어떻게 거기서 남은 여행 기간을 보내고 올 수가 있겠어요?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기 위해 갔다고 했던 병원으로 갔어요. 동네에 나름 큰 병원 있잖아요. 한 건물 전체가 그 병원 소유인 그런 곳 말이에요. 거기서 수술을 했다길래 갔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아니 이미 퇴원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위급하게 수술을 하러 갔는데 그렇게 바로 퇴원을 하다뇨.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싶어 여러 번 병원 데스크에 확인을 해봤죠. 하지만 정말로 시어머니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허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나오는데 익숙한 보라색 머리와 빨간색 머리가 보이더군요. 병원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탄 건지 그걸 들고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엄마, 어머니, 엄마 어디가? 엄마 아저씨. 저희는 그 상황을 보고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뭐 난리가 났다고 하던 사람들이요. 멀쩡하게 하하호호 웃으며 약국에서 나오니 말이에요. 그 보라색 머리와 빨간색 고추장 머리는 누가 봐도 저희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였거든요. 저희가 부르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젊은데 더 빠르죠. 후다닥 달려가서 그 두 사람을 붙잡았어요. 아유, 너희는 동네 창피하게 왜 이렇게 따라와? 쪽팔려 죽는 줄 알았네. 엄마, 대체 무슨 수술한 거야? 뭐 어디를 다친 거길래 얼굴이 이래? 어머니, 혹시 쌍꺼풀 수술하셨어요? 아, 그래요.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기는 했더라고요. 무슨 수술을 했냐고요? 쌍꺼풀 수술이요. 그걸 했더라고요. 요즘도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에는 안과에서도 쌍꺼풀 수술 많이 해줬잖아요. 성형외과보다 훨씬 싸게 말이에요. 제 친구도 어릴 때 30만 원인가 주고 안과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었죠. 어쨌든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쌍꺼풀 수술을 하는데 위급하다고 난리를 치고 몇백만 원을 가져갔다?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시어머니 남자친구라는 인간이 저희 부부한테서 뜯어갔던 그 몇백만 원 말이에요. 대충 상황 파악이 된 저희 부부는 버럭 화를 냈어요. 저는 다리에 힘까지 풀려서 털썩 주저앉았죠. 아저씨, 그 돈 어딨어요? 그 돈 어디냐고요? 고작 쌍꺼풀 수술 하나 하는데 저희한테 그 난리를 친 거예요. 이게 위급한 상황이에요? 대체 뭐가 위급한 건데요? 얘기나 좀 해봐요, 예? 왜 위급하지? 사람마다 그 기준이 다른 것뿐이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나는 우리 송 여사가 속눈썹 계속 찔려서 아파하는 거 보는 게 괴로웠어. 그게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야. 무슨 궤변을 저리도 장황하게 늘어놓는 건지 어떻게 사람 목숨 가지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남편은 더욱 크게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가 더 버럭하더라고요. 내가 수술한 거 맞잖아. 내가 수술을 안 했으면 몰라. 그리고 우리 오빠가 내가 쌍수하는 것도 마치 안 깨어날까봐 무서워서 울었나 본데 너희는 그 마음 예쁘게 못 보고 뭐 사기꾼? 너희 어쩌면은 이러니 이래서 아들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는 거야. 지 엄마가 속눈썹 찔려서 아파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모르고 이딴 싹수 없는 소리나 하냐고. 말이 안 통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저기서 이미 시어머니한테 마음 다 떴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만에 말이에요. 남편은 오죽했겠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알기 전부터 훨씬 그 이전부터 자기 엄마를 얼마나 설득하고 이해해 보려고 했겠냐고요. 어머머, 이 자식이 이거 미쳤나? 너 그 손 안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손 안 놓냐고. 어머머머머. 이거 놔. 너 이거 폭행이야. 어? 폭행이라고. 폭행? 참, 폭행 같은 소리 하네. 그래, 그럼 나랑 이대로 경찰서 가서 서로 각자 이야기하면 되겠네. 아저씨는 나 폭행죄를 신고하고, 나는 아저씨 사기죄를 신고하고, 그러면 딱 맞아 떨어지겠네. 어디 한번 가봅시다. 결국은 그날 남편이 앞장서서 시어머니 남자친구 뒷목 끌고서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로 가는 것도 차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던 경찰서 가는 거라 걸어가며 그 실갱이를 했네요. 나중에 가서는 지구대에서 저희 모습을 본 것인지 경찰 2분이 달려나와 저희 상황을 중재했어요. 길거리에서 말이에요.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며 도착한 경찰서에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죠. 사실 뭐 경찰서에서도 딱히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으니까요. 아이 경찰관님, 이 녀석 이거 아주 못된 녀석이에요. 지 새아버지 될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멱살을 잡아서 끌고 말이죠. 저 고소할게요. 이 사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죠? 저한테 계좌이체한 내역도 있거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뻔뻔하게 굴던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자친구도 주춤하더라고요. 정말로 저희 남편이 자기네들이 한 짓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나 봐요. 증거도 없는데 무슨 고소를 할 거냐 하길래 남편이 이야기했죠. 원래 사기죄는 한 끗 차이인 건 몰라요? 우리 문자 주고받은 것도 있고 내가 그쪽한테 돈 보낸 내역도 있는데 당연히 증거야 차고 넘치지. 남편 말 틀린 거 아니죠. 가족한테 준 것도 아니고 어찌되었든 시어머니 남자친구랑 저희 남편은 남남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큰돈을 이체했고 문자로 시어머니 수술 경과에 대해 주고받았고 거기에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한 곱이 넘겼다는 등 그런 소리를 했으니 저희 부부가 그 돈을 받아내려면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결국에는 시어머니 남자친구 있죠? 저희 부부한테 꼴랑 100만 원 돌려주더라고요. 그 하루 사이에 둘이 쌍수하고 명품 사고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절연을 선언했고요.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어요. 그래, 엄마 옆에 이제 정신 나간 놈팡이라도 엄마가 좋다는 사람 있으니까 나도 관여 안 할게. 우리 각자 인생 각자가 살자. 그렇게 남편의 절연 선언으로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지냈어요. 평생을 보지 않고 지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서로 미워한 채로 그 관계를 끝내자고 했었죠. 하지만 천류는 꽤나 오래 갔어요. 아휴, 고생했다. 뜨끈한 밥이랑 국 한 숟갈 떠. 너 이러고 사는 거 사돈이 좋아하실 것 같더니? 이러고 있는 게 더 돌아가신 너희 어머니 마음 안 좋게 하는 거야. 아유, 뭐해. 얼른 먹어.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와 다시 마주하게 된 건 절연 사건 이후로 10여 년이 지난 뒤였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최근에 돌아가셨거든요. 엄마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부고 연락을 취하면서 남편도 시댁 어른들한테 연락을 취했었는데 시 고모님께서 저희 친정엄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시어머니한테도 말을 전달했었나 봐요. 친정엄마 빈소에 시어머니가 찾아왔더라고요. 일단 얼른 좀 먹으라니까. 너 몸 축나면 사돈이 마음 편히 가실 수 있겠니? 아유, 얼른 먹어. 아이고, 이거 얼굴이 상한 것 좀 봐봐. 너 참 한숨도 못 잤지? 그래, 아유,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니? 예, 아가,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해. 그래야 세상 떠나는 사람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는 거야. 저를 챙겨주는 시어머니의 눈빛과 시어머니 말투를 듣는데 그때 기분이 참 묘했어요. 친정엄마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친정아빠는 뭐 제가 너무 어릴 적에 돌아가셨던 터라 이미 아버지에 대한 부재는 제가 무뎌진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나한테는 부모가 없구나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시어머니가 빈소 안으로 들어서서 저를 그리 챙겨주시는데 정말로 기분이 묘하더군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할까요? 나한테 부모님은 이제 저분뿐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가 반갑기도 하고 밉기도 하고 불편하고 참 오만 가지 감정이 다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사돈이 나서서 챙겨주시니 다행이네. 저렇게 해주시는 시어머니가 어디 있겠어. 너희 엄마가 덕을 많이 쌓고 살기는 했었나 보다.
아이, 너한테 저렇게 좋은 시어머니도 보내주시고. 시어머니는 10여 년 만에 나타나서 묵묵히 저희 친정엄마 장례 기간을 함께 해줬어요. 그 모습을 본 친척들, 지인들은 좋은 시어머니 같다면서 칭찬을 했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다쳤던 마음이 아주 조금은 느슨해지는 것 같았어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밤을 새주시지는 못하셨지만 아침이면 나와서 함께 해주셨죠. 그렇게 하는 시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남편 역시도 마음이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았어요. 아유, 내가 같이 가주면 좋은데 나도 간절히 좋지가 않아서 내가 괜히 가면 그게 더 민폐일 것 같아서 사돈한테 정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내가 많이 빈다고 꼭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같이 전해드려라. 조심히 잘 다녀오고 알겠지? 친정엄마를 모시는 장제까지는 거리가 있어서 시어머니는 못 가셨어요. 세월이 흐르니 시어머니 건강도 이전과는 달라졌거든요. 관절이 안 좋아지셨던 터라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친정엄마를 눈물로 떠나보내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저와 남편이 장지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섰는데 시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집안에서는 콩나물국 냄새가 풀풀 풍겨나오고 있었어요. 아이고, 벌써 들어온 거야? 고생했다, 고생했어. 잘 보내드리고 왔으면 된 거야. 얼른 와서 앉아. 예, 아가, 너 콩나물국 좋아하는 거 맞지? 내가 너무 오랜만에 끓여서 잘 끓였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식기 전에 얼른 와서 먹어. 국은 따뜻할 때 먹어야 해. 아이, 뭐해, 얼른 와서 앉아. 콩나물국 좋아하지 않냐고 하는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제가 거기서 눈물이 터졌어요. 제가 콩나물국 좋아한다고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던 그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시어머니가 저 데리고서 콩나물 국밥집 갔다가 그 무도회장 간 것이었고요. 어쨌든 시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에 제 눈에서 눈물이 터지는데 한 번 터진 눈물은 쉽게 멈춰주지를 않았어요. 어린아이가 우는 것처럼 소리를 내어 꺼이꺼이 울었죠. 그런 저를 보면서 남편도 당연히 눈시울이 붉어졌고요. 시어머니는 눈물샘이 터진 저희 부부를 달래며 식탁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16년 만에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저한테 음식을 해주신 순간이었죠. 얼른 먹어. 한 숟갈이라도 떠봐. 얼른 먹으라니까는. 너희 언제까지 울 거니? 아유, 얼른 먹어. 아유, 아니, 나는 국 식으면 맛이 없으니까 조바심이 나서. 얼른 먹어.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저와 남편의 감정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국을 먹으라고 하는, 나중 가서는 짜증을 내는 것처럼 국을 먹으라고 강요하시는 시어머니가 이상하게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특히나 저한테 국을 먹으라고 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정말 누가 제 뒤통수를 퍽 하고 때린 것처럼 순식간에 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제야 제 앞에 놓인 국을 보는데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저는 제 앞에 있는 국을 남편 국과 바꿨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흠칫하더라고요. 아이고야, 내가 너 먹으라고 국물이랑 건더기도 더 많이 넣은 건데 왜 바꾸고 그러냐? 네가 제일 힘들었을 거 아니야. 바꾸지 말고 그냥 양 많은 거 먹어. 뭔가 이상했어요. 나중 가서 이야기해보니 남편도 그걸 같이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콩나물국에 홍고추가 들어간 거 아니었고요. 실고추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국에 빨간 실 같은 게 보이는 거 있죠. 그걸 건져서 보니 이건 실이 아니고 빨간 머리카락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식탁 밑으로 남편을 툭 쳤죠. 남편이 저를 봤겠죠? 저는 정말 찰나의 눈짓으로 남편에게 이건 아니야 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이 알아들을까 두려웠지만 남편이 알아채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남편이 제 눈치를 알아챈 것을 확인하고는 티내지 않고 조심스레 일어나 눈물 좀 닦고 오겠다며 화장실로 갔어요. 그리고 화장실 안에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아니, 나는 얘네들 세탁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거 고쳐주려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세탁기 통 안에 들어가서 세탁기를 고칩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역시나 그 빨간색 머리카락의 주인은 헤어진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 남자친구 고추장 대가리였어요. 소름 끼치게도 그 인간 저희 집 다용도실에 숨어 있었어요.
체구가 좀 왜소한 사람이었는데 세탁기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나서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아무렇지 않게 물었거든요. 거기서 시어머니가 연기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들키고 만 거예요. 그 빨간 머리 아저씨는 어딨어? 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 나 그 인간이랑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 인간 얘기를 하니. 내가 헤어졌으니까 사돈 장례식에도 나 혼자 간 거지. 아예 안 그래? 아이고 참네. 아니 너는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냐? 거기서부터 이상했어요. 자기 엄마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남편이 엄마가 그런 국 먹어보라면서 제 앞에 놓였던 국을 시어머니한테 들이밀었죠. 그랬더니만 시어머니가 싫다고 거절을 하다가 그 국그릇을 밀어버리며 국그릇을 깨트린 거예요. 그때 남편이랑 제가 정확히 알아챈 거죠. 이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였다 하고 말이에요. 당신 현관 막어. 지금부터 이 집에서 아무도 못 나가. 얘가 지금 뭐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뭐 하니? 어? 너희 뭐 정신이 어떻게 된 거야? 먹으라는 국은 안 먹고 왜 난리들이니? 거기는 왜 가? 아우 내가 정말 미치겠네. 그때부터 저는 현관문을 막아서고 서 있었고 남편은 집안을 다 뒤졌어요. 그러다 남편이 다용도실로 향했고 남편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시어머니를 밀쳐내고서 남편은 그 고추장 대가리를 찾아낸 거죠. 저희 집 세탁기에 숨어있던 시어머니 남자친구를 말이에요. 경찰이 오고 나서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를 데리고 저희 부부는 또다시 경찰서로 향했어요. 참네. 제 인생에서 경찰서를 그렇게 자주 가게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도 못했다니까요. 어떻게 된 게 시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경찰서를 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경찰서에 가서도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자기들이 벌이려고 한 짓에 대해서 발뺌을 했어요. 아니 얘네들이 내가 연애하는 걸 하도 싫어하니까 그냥 없다고 한 거예요. 내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경찰관님도 연애할 거 아니에요. 애인이랑 한시도 떨어져 있기 싫고 뭐 그러잖아. 응? 그래요. 우리가 연애를 좀 오래 했어요. 서로 얼마나 좋아하면 그렇게 오래 연애를 하겠어. 그것도 이 나이에. 아이 그런데 저 녀석이 나를 좀 안 좋아해요. 우리가 좀 그럴 일이 있었거든. 그래도 그렇지 자기 엄마가 좋다고 만나는 남잔데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네요. 시어머니도 시어머니 남자친구도 그곳에 와서도 거짓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사랑이 마치 엄청나게 대단하고 숭고한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 개소리를 하는 그 인간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에 대해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은 채로 있다가 경찰관한테 핸드폰을 내밀었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내민 핸드폰을 들여다보던 경찰은 파출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게 아닌 것 같다면서 이 사건은 경찰서로 넘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곧바로 경찰서로 연락을 취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왜 여기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아, 지금 어디다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네 나 정말 미치겠네. 내가 내 자식이랑 며느리 생각해가지고 콩나물국 끓여준 게 이렇게 일이 커질 일이에요 이게? 아유 됐어. 나 앞으로 너희한테 콩나물 대가리도 안 가져다 줄 테니까 이만 끝내자. 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서로 남남으로 지내자고. 나 간다. 오라버니 뭐해 나와. 못 가십니다. 지금 현행범으로 경찰서 같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현행범? 아이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현행범이래? 어? 이게 뭐 하는 거야? 그 민중의 지팡이가 이렇게 편파적으로다가 해도 되는 거야? 편파는 무슨 정확한 이유가 있으니 일이 그렇게 넘어가는 것임을 시어머니랑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얼렁뚱땅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려다가 제대로 낚인 거였어요. 결국 그렇게 저희 네 사람은 지구대를 벗어나 아예 지역 경찰서로 가게 되었죠. 남편이 내민 게 뭐였냐고요? 저희 부부 집에 있던 홈 CCTV 자료였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아이 갖는 걸 포기하고 강아지를 저희 자식처럼 키우고 있거든요. 그때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 강아지한테 좀 각별했죠. 저희 둘 다 출근하고 나서도 강아지가 외로워하지 않도록 집에 홈 CCTV를 설치해서 강아지가 뭘 하나 소리도 듣고 남편이나 제가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를 CCTV로 송출하기도 했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그걸 보고도 CCTV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저희 부부가 장제에 있던 시간에 저희 부부 집에 들어와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이 다 담긴 것이었죠. 내가 빈소 그거 며칠 가서 좀 위로해주니까는 나한테 자기네들 집 비번을 술술 불더라고. 내가 월세방 수도가 망가져서 좀 씻고 싶은데 잠시 집 좀 쓸 수 있겠냐 했더니만 바로 알려주대. 어이구, 하여간 우리 송 여사는 머리가 어쩜 그렇게 영특한가 몰라. 자네는 그 머리로 나란 일을 했어야 하는데 말이야. 아이 누가 아니래요 오라버니. 아 내가 애들 아빠를 너무 일찍 만나서 내 인생 꼬인 거지 뭐. 사고 쳐서 애 낳았더니만 그새 먼저 하늘로 가버리고. 하여간 내가 그때 그 인간이랑 술을 마시는 게 아니었는데 아휴 내가 우리 오라버니를 그때 만났어야 했어.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한테 애초부터 거짓말을 했던 것이었어요. 월세방 수도가 망가져서 못 씻는다길래 저희 집이 장례식장에서 가깝기도 해서 시어머니한테 비번을 알려준 거였거든요. 편하게 씻고 가시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다 악용을 한 거였던 거 있죠? 사람 마음 가지고 자기네들 이익 취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을 듣는데 돌아가신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구해준 건 아닐까 싶었어요. 등골이 오싹하고 소름이 돋았던 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준 신호가 아니었나 싶었죠. 며느리 엄마가 돈이 어마어마하거든. 땅 부자야 땅 부자. 더군다나 자식이라고는 걔 하나인데 당연히 걔한테 다 주지 않았겠어? 아이 그러니까 거기서 돈 좀 갖고 오자 이거야. 오라버니 그럼 우리도 어디 가서 작은 원룸 건물 하나 지어서 월세 받아 먹으면서 우리 큰 소리 치면서 살 수 있다니까. 아이고, 너무 좋지. 지하에 무도회장 하나 탁 만들까? 응? 거기서 송 여사랑 나랑 사람들 교습도 좀 해주고 말이야. 아주 김칫국을 항아리째 들이키더군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국에 잠이 잘 오게 하는 성분을 탄 거였어요. 특히나 제 것에 더 많이요. 그 국을 마시고 나서 저랑 남편이 잠이 들면 저희 친정엄마가 남겨둔 유언장을 고치려고 했었나 봐요. 저거는 똑똑한 게 아니라 멍청한 거죠. 유언장이 무슨 받아쓰기 시험도 아니고 줄 찍찍 긋고 고친다고 그 내용 그대로 되냐고요. 누가 봐도 고친 게 티가 나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모든 증거가 다 잡혀버렸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그 자리에서 구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너무 뻔뻔했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서 구속됐는데 저희 부부를 원망하더라고요. 너희가 나한테 자식 노릇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돈에 눈이 멀었겠냐고. 너희가 나한테 싹 썩게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거야 이 나쁜 것들아. 너희가 왜 애가 안 생기는 줄 알아? 불효자라서 그래. 조용히 하세요. 여기 아줌마 혼자 있어요? 뭘 잘했다고? 아유. 아유? 이 젊은 놈이 어디서 싹 썩게 한숨을 쉬어 시기는. 너는 애미애비도 없냐? 어? 하여간에 요즘 젊은 것들은 부모 공경을 할 줄 몰라요. 야 너희들 어디가 이 나쁜 것들아. 어디 가냐고. 시어머니는 방언이라도 터진 사람처럼 쉴 새 없이 저희 부부한테 악담을 퍼부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저희 부부가 아이를 못 갖는 것에 대해서까지 악담을 퍼부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남편이 제대로 이성이 끊겨버리고 만 거예요. 나 당신한테 합의해 줄 생각 없어. 선처?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래, 나 싹 썩고 애미애비 없는 놈으로 살게. 차라리 그렇게 사는 게 속 편하고 훨씬 낫겠어. 엄마 정말 이러는 거 아니야. 사람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형사님, 저 사람들이요. 무조건 실형받게 해주십시오. 실형? 실형이라고 그래서 지금 내가 왜 실형을 받아. 이 나이에 깜방 가서 거기서 인생 종치라는 거냐고. 이거 나봐요. 남편은 합의해 줄 생각 없으니 두 번 다시 우리 부부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저 인간들 무조건 실형받게 해달라고 하고 나왔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 남자친구는 저희 부부를 해치려 한 죄의 명목으로 실형을 받게 되었어요. 시어머니 말 그대로 그 나이에 말입니다. 뻔뻔스럽게도 시어머니는 그 철창 안에서도 저희 부부한테 편지를 보내요. 이번엔 영치금을 좀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 입장에서는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시어머니가 평생 그 안에 있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저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니까 그냥 남편이나 저나 시어머니라는 존재를 무시하고 살려고 해요. 그게 시어머니한테 가장 잔인한 벌일 테니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저희 부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 생겼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장모님이 내 꿈에 나오셔서 나한테 너무 예쁜 복숭아를 딱 주시는 거야. 그런데 그 복숭아가 너무 작고 귀여워서 뽀얗고 빛이 나고 그래서 그거를 내가 탁 받은 거지. 그랬더니 장모님이 내가 안고 있는 그 복숭아를 한참 쓰다듬어 주다 가셨다니까. 그래서 그게 태몽이라고? 여보, 우리 시험관까지 했었는데 아예 안 생겼잖아. 그리고 나 이제 40대 초반이야. 자연 임신이 그렇게 될 리가 있겠어? 하지만 저의 예상은 빗나갔죠. 자연 임신, 저는 40대 나이에 제가 자연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남편이 꾸었던 꿈이 태몽이 맞았던 거죠. 친정엄마가 그렇게 소중하게 복숭아를 꼭 안고 있다가 저희 남편한테 건네주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건네주시고는 한참 동안이나 그 복숭아를 쓰다듬어 주다가 가셨다는데 엄마가 저희한테 귀한 생명을 점지해주고 가신 것 같아요. 아직 성별 확인은 못 해봤는데 복숭아라고 했으니 나라일 것 같아 온통 핑크색으로 된 것만 사고 있어요. 내일은 병원에 정기검진 가는 날인데 괜스레 마음이 울적하네요. 어제 병원 다녀왔는데 친정엄마랑 어떤 여자가 같이 온 거야. 남편이 바빠서 같이 못 가주는 게 서운하다고 친정엄마한테 그 여자가 막 툴툴거리는데 너무 부럽더라. 부러울 게 뭐가 있어. 내가 당신 검진 때마다 찰싹 붙어서 따라가 줄게. 그리고 절대 잊으면 안 돼. 우리 아기 장모님이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잖아. 그게 더 중요한 거지. 장모님이 잘 키우라고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마음 아파하지 마. 임신을 하고 나서 달이 지날수록 친정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져만 가는 건 사실이에요. 병원에 친정엄마랑 같이 온 산모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저 사람들은 산후조리 하고 나서 친정엄마가 미역국도 끓여주겠네. 아이가 아플 때 친정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겠다. 친정엄마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남편이랑 투닥거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다정하고 멋진 남편과 함께하고 있으니 서러울 거 없다는 걸 말이에요. 남편 말대로 엄마가 소중히 건네주신 우리 아이니 엄마와 항상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잘 키워보려고요. 혹시 괜찮다면 제가 아이를 낳고 저희 엄마의 품이 너무 그리울 때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께 어리광도 부리고 응석을 부려도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넓은 마음으로 허락해 주신다면 말이에요. 아무리 정보가 많은 세상이라고 해도 늘 저의 길잡이였던 엄마가 안 계시니 조금은 혼란스럽기는 하네요. 여러분께서 위로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리광 많은 40대 임산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